테슬라의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가 금요일 11시 39분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네요.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올라가네요.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옵션 조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늘도 월스트리트 배츠, 줄여서 앞으로 월가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이게 뭔가 더 단순한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역시 이번 주도 손실부터 눈에 딱 들어옵니다. 북미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5월 8일에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북미는 아직까지도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차량 공유 업체들의 실적이 저조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리프트의 하락장에 베팅을 합니다. 만기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5월 8일에 근접할 거예요. 리프트의 주가가 25불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베팅을 합니다. 친구는 이 베팅의 결과로 결국에는 12,000달러의 손실, 계약을 100개를 샀는데 계약 하나당 100주입니다. 계약 100개를 사면 100 곱하기 100, 만주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샀던 풋옵션을 실적 발표 이후까지 끌고 갔는데 문제는 리프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출이 좋았다고 합니다. 시간 후에 거래해서 30불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리고 33불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감과 동시에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이 떨어지죠. 결론적으로 내가 베팅했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동시에 변동성도 같이 떨어져줬기 때문에 이 친구의 옵션 가격은 또 그래서 행사가가 25불인 풋옵션을 산 친구는 상당한 아픔을 겪었다. 두 번째는 그냥 기사인데 해외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의 승객이 4월에 99.6%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댓글을 보시면 이 기사의 새로운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라이언에어가 0.4%의 승객을 4월에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상치 0%를 넘어선다. 굉장히 참신한 발상의 전환. 친구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친구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또 월가 친구들한테는 빠질 수 없는 포지션이 있죠. 스파이 풋입니다.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펀드인데 최근에 월가 친구들이 스파이 풋을 엄청 샀다가 포지션을 조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친구는 자동차 번호판이 스파이 풋이네요. 그리고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다루는 컨텐츠가 해외 매체다 보니까 이 풋 발음할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래퍼처럼 스웨그를 넣으면서 발음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풋옵션 하는데 원래 발음은 풋입니다. 풋. 한국어로 표기할 때 원어민 발음이 나는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풋 대신에 풋, 그냥 풋이라고만 읽어도 원어민처럼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가 친구들도 풋 옵션을 샀다고 했을 때 I bought SPY put options 이렇게 안 하고요. 250 SPY puts 이렇게 합니다. 옵션 굳이 뒤에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손실이 대충 60조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비욘드 미트, 최근에 미국에서 소고기 생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월가 친구들은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버거를 만드는 회사인 비욘드 미트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회사 포드의 CEO가 욜로를 했대요. 포드의 CEO로서 100만 달러가량의 포드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월가 친구들 기준에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테슬라 기사가 항상 뜹니다. 글도 매일 올라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876에서 쭉 682까지 폭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음날 갑자기 테슬라의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이때 풋옵션을 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610달러짜리 풋옵션을 산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의 풋옵션 가격은 그냥 공중분해됐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그 다음날 테슬라의 주가가 쭉 올라갔기 때문인데 우리 월가 친구들 중 한 명이 재밌는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트위터 뜨고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글을 보시면 금융위기 때 이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장기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너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여기 증거 자료까지 갖고 왔습니다. SEC에서 공매도에도 서킷 브레이커를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폭락할 때 서킷 브레이커가 많이 걸렸죠. 이게 주식 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뿐만이 아니라 공매도까지 중지시키는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씩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데 가끔가다 느끼는 거지만 정보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이 글을 올린 친구도 우리가 이 긴 문서를 읽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읽어보면 주식의 가격이 하루 만에 10% 이상이 떨어지면 공매도가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이틀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보통 주식의 가격이 최소 이틀 동안은 밑으로 떨어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떨어진 주식의 가격이 리바운드를 한다고 하네요. 보시면 테슬라의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가 금요일 11시 39분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네요. 이때 걸렸으니까 이 글에 의하면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올라가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가동이 되고 이 때문에 테슬라 주식의 가격이 10%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네요.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모든 규정을 다 꿰고 있어라. 좋은 조언 같아요. 이런 규정을 모르고 들어와서 망한 친구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 로건이라는 사람과 인터뷰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와 조 로건과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마리화나를 피웁니다. 잠깐 피우는데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9%가 그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친구가 이제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하니까 테슬라의 주식을 공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몇 주 전에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원유에 대한 수요는 없고 공급은 많다 보니까 원유를 저장해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게 원유 운반선인데 배에다가 원유들을 가득 싣고 그냥 바다에 띄워놓은 겁니다. 이걸 또 지도로 나타낸 게 있는데 4월 22일입니다. 그때 원유선의 현황을 보시면 원유를 가득 실은 배들이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유선 업체에다가 베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유를 저장하기 위해서 원유선 한 대를 하루 빌린 값이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원유선 업체에다가 베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손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콜옵션을 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다 망했죠. 역시 또 탱커주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do not know what is a world scale, time charter earnings, vessel positions, contango, space-time utilization, idling vessel, you shouldn't be fucking touching shipping.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아까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라도 모른다면 이 주식은 씨발 건드리지 마라 병신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어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병신아는 제가 추가.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다 탱커 주식들이에요. 이 대부분의 탱커주들이 다 곤두박질. 그래서 이 탱커주들의 콜옵션을 샀던 친구들은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위로해준다고. 근데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본인 프리미엄과 작별 인사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탱커주 옵션도 조심하자.